굿모닝, 여러분의 아침 햇살이 되고 싶은 남자 김윤욱입니다. 굿모닝, 여러분의 아침 공기가 되고 싶은 여자 최혜정입니다. 정말 겨울답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날씨가 너무 추워졌는데 오늘도 아침 일찍 칼바람 맞으면서 출근하시는 분들 참 고생이 많습니다. 네. 이렇게 날씨가 춥다 보니까 주변에 감기 걸렸다고 호소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희 제작진의 메인 작가부터 아침부터 콜록콜록거리고 난리가 났어요. 그렇습니다. 네. 사실 감기는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지만 우리가 콜록콜록하는 이 기침이 알고 보면 심각한 폐질환의 전조 증상일 수도 있다고 하고요. 또 무심코 방치했다가는 폐질환을 넘어 폐암으로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자칫 그냥 넘겼다가는 생명까지 위험을 받을 수 있는 폐질환. 네. 오늘 그 원인에서 치료법까지 모든 정보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치유비책 시간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럼 오늘도 날씨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날씨로 출발! 굿모닝, 여러분의 아침 요정 유혜인입니다. 어제 쌓인 눈이 채 녹기도 전에 어젯밤부터 기온이 떨어졌습니다. 빙판길로 변한 곳이 많으니까요. 넘어지지 않도록 미끄럽지 않은 신발, 또 짐도 가볍게 하셔야겠고요. 주의를 잘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날씨 시작합니다. 어젯밤부터 유입된 찬 공기에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낮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7도까지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어제는 영상권을 보였던 반면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도에 머물겠습니다.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낮겠습니다. 기온이 떨어지면서 다시금 한파특보가 발표가 됐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표가 됐고요. 이 강추위는 내일도 여전하겠습니다. 또 대기가 무척 건조합니다. 강원 영동과 영남 지방에는 건조특보가 발효가 됐습니다. 각종 화재 예방에 더욱 신경 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기온 서울 영하 7도, 춘천 영하 9도, 청주 영하 3도까지 내려가 있고요. 낮 최고 기온 서울 영하 1도, 청주 0도, 대구는 3도에 그치겠습니다. 강풍으로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습니다. 이번 주는 월요일인 어제부터 눈이 내렸는데요. 오늘은 잠시 쉬었다가 내일과 목요일에 또 한 번 전국에 눈이나 비가 오겠습니다. 네, 눌러만 줘도 살이 빠지는 지압점이 있습니다. 손은 우리의 신체 축소판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따라서 어딜 누르냐에 따라 우리 몸에 영향을 갈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 빨간 동그라미를 누르시면요. 위장을 자극합니다. 배고프실 때 식전에 눌러주면 평소보다 적게 먹어도 배불러진다고 합니다. 이 파란색 동그라미는요. 대뇌를 관장합니다. 식욕을 억제하는데요. 군것질이 생각나실 때 종종 눌러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노란 동그라미는 스트레스를 가라앉힙니다. 스트레스로 폭식하고 싶으실 때 한 번씩 꾹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와 생활정보였습니다. 오늘 아침 가장 핫한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네. 피플 앤 이슈 시간인데요. 자, 오늘도 정철진 칼럼니스트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 대학병원에서 4명의 신생아가 잇따라 사망한 사건 저희도 전해드렸습니다. 네. 사망한 신생아 중 3명의 혈액 안에서 세균이 검출됐네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 사망 원인을 하나씩 밝혀가고 있는 그런 단계인데요. 네. 우선 1차적으로 어제 부검을 실시는 했죠. 그 부검 결과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새벽에 새롭게 나온 소식은 질병관리본부가 기존에 이 사망한 아이들의 혈액을 샘플링 해가지고 그걸 조사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 질병관리본부, 질본의 결과 발표에 따르면은 4명 중 3명의 아이의 혈액 속에서 그람 음성균이라는 세균이 발견됐다라고 해서 아주 조심스럽게 이 세균 감염에 의한 사망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게 된 겁니다. 이 그람 음성균이라는 것은요, 살모넬라균, 또 이질균, 우리 큰 틀에서 약간 생소한 이름의 이 세균성들을 이제 총칭하는 그런 말인데 이게 정상적이고 건강한 사람들 몸에서는 활동을 못 하나. 좀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거나 저는 아까 신생아 같은 저런 아이들에게는 이제 중증 질환자 등에게는
이게 2차 감염, 합병을 일으켜가지고 아주 치명적인 손상을 일으킬 수가 있다. 폐혈증으로 인한 사망까지도 이루게 하는 아주 치명적인 그런 세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 세균 감염을 하나의 원인으로 보고는 있는데요. 그제 최초의 이제 일부 유가족들에서 나왔던 게 아이의 배가 볼록했다. 그래서 괴사성 장염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했지만 이 부분은 지금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 아직 확인은 안 된 그런 상황입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인 세균까지 검출이 됐는데 아직까지 사망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나온 게 이 질본의 그람 음성균,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시트로박터 푸른디균이라고 하는 것이 어쨌거나 이제 4명 중에 3명의 아이에게 나와서 여기서부터 집중적으로 파악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그럼 어떤 식으로 세균이 이 아이에게 신생아에게 감염이 됐을까? 뭐 경로는 굉장히 다양하다고 합니다. 주사기를 사용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세균 감염이 될 수 있다. 항생제를 통해서도 이게 뭐 될 수가 있고 이제 다양한 경로가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 이 질병관리본부 측은 이 시트로박터 푸른디균 쪽으로 이제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들어가고 있는데 일단은 4명 중에 3명만입니다. 그러니까 또 한 아이 신생아에게는 저 세균은 나오지가 않았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누구도 확정할 수는 없다는 단계다. 세균에 이게 뭐 확정이 된 것이다라는 게 아니라는 점은 또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어찌됐건 이제 세균이 발견됐다라는 거는 이렇게 질병관리본부의 조사 결과 발표에 의해서 밝혀졌는데 그렇다면은 병원에서의 위생 상태를 좀 우리가 고려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 신생아들의 위치 사진도 나왔습니다만 어쨌거나 아이들이 이렇게 한 곳에 붙어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자, 여기에 대해서 유가족은 어떤 증언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제 질본에서 어젯밤 오늘 새벽에 이 세균 감염에 대한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게 되니까 그동안의 유가족들뿐만이 아니라 기존의 이대 목동병원에 있었던 뭐 그 신생아들, 미숙아들의 부모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진술을 하고 있는데 너무나 위생 상태가 엉망이었다. 이런 얘기를 한결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가 이제 간호사들이 이제 아이를 인큐베이터에 있는 아이를 이제 꺼내서 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장갑을 안 끼고 맨손으로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봤다. 특히 스마트폰을 들고 가서 촬영하게도 하는. 스마트폰이 완전히 거기가 세균이 온상지 아닙니까? 맞아요. 그런 경우도 있었고 이제 신생아 인큐베이터니까 뭐 이런 가족들이 왔을 때 면회를 하게 되는데 그때는 옷, 가운 이런 것들을 막 입고 그래야 되는데요. 한 뭐 가족에 따르면은 겨울에 막 신발에 눈이 묻어 있는데도 그 신을 신고 아예 이 중환자실, 신생아 미숙아실에 이제 들어가게도 했었다. 그러니까 다양한 전원들이 지금 나오고 있으면서 이 이대 목동병원에 특히 이 신생아 중환자실에 위생 상태에 대한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여기에 대해서 병원 측은 아직까지는 묵묵부답입니다. 좀 더 결과가 나왔을 때 입장을 표명하겠다라는 것인데요. 어제 오늘 나왔던 것은 질병관리본부의 혈액 샘플 채취했다는 결과고요. 이제 어제 부검을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부검 결과는 뭐 정말 짧게 단기간에 나오는 게 한 1, 2주, 길게는 몇 달을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검 결과까지 나왔으면 일단 그것까지 확인해서 이 질본의 결과와 함께 맞춰봐서 정확한 사인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정확한 감염 경로나 부검 결과가 밝혀지는 대로 저희가 소식을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어제 충격적인 소식 하나가 또 포털 사이트를 달궜습니다. 인기 그룹 샤이니의 멤버 종현 씨의 사망 소식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 32분 건대병원에서 바로 이 샤이니 종현 군의 이 사망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시작은 실은 어제 오후 4시 40분경부터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그 샤이니 종현 군이 아마도 이 친누나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자살을 굉장히 암시하는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러니까 누나 입장에서 급박하게 막 경찰 신고를 하고 막 달려가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바로 6시 10분에 이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한 레지던스에 문을 따고 들어갔는데 이미 종현 군은 쓰러져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병원으로 옮겼으나 좀 안타까운 이제 그런 결과가 나왔었는데요. 지금 보면 이제 그때 당시 저 방 안에 상황을 보니까 프라이팬 위에다가 갈탄이라고요. 이게 이제 건설 현장에서 이제 이 인부들 이렇게 모였을 때 막 태울 때 쓰는 그 탄의 종류입니다. 그 프라이팬에다가 갈탄을 이렇게 쌓아놓고선
타연 흔적이 있어서 아마도 이 질식사로 인한 이제 그런 자살이었지 않았나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는요. 최정상급 가수 아니겠습니까? 네. 이 샤인이라는 그룹이. 그러니까 뭐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특히 이 종영군은 최근 솔로 콘서트를 성황리에 마친 만큼 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에 대한 이제 의구심이 좀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추측들이 있죠? 이제 아직까지는 조심스럽지만은요. 이제 가족들, 지인들, 소속사들이 한 목소리로 밝히는 것은 사생활 문제는 이제 전혀 없었다. 특히 가족들, 친구들, 동료들과의 사이도 이제 너무나 좋았다라는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 왜 이렇게 안타까운 결과가 났느냐? 뭐 누나라든가 가족들에 따르면은 우울증을 그동안에 조금 앓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대중 속에서는 밝힐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네요. 또 아이돌 스타로서. 그래서 홀로 참아내면서 이렇게 버텨냈었던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참 이게 우리가 여러 차례 저런 어떤 우울증으로 인한 안타까운 사안들을 좀 보면 대중에게 확 공개를 하고 이게 맞서서 치료를 했었어야 되는데 아마 종영군 혼자서 모든 것을 떠안았던 모양입니다. 이제 위치상 그랬을 가능성이 높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가족들, 뭐 누나들 얘기를 보면 저걸 참아내기 위해서 그동안에 수면제가 없으면 잠도 자지 못했던 이제 그런 이제 사연들이 많이 있었었고요. 또 저런 우울감들을 이렇게 나중에 확인되고 보니까 곡이라든가요. 뭐 너가 아파하지 않도록 기도해. SNS에 몇 가지의 글들, 뭐 대화 내용들을 보면 저런 것들을 좀 은연중에 드러내는 것들이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참 다시 한번 그 누구도 모르지만 정말로 치명적인 이 질병이라고는 우울증에 대한 얘기를 좀 할 수가 있었을 것 같고요. 빈소는 현재 서울 아산병원에 마련이 돼 있거든요. 오늘 오후 2시부터 일단 일반객들이 조문도 받는다고 합니다. 네, 아까 보니까 그 누나에게 보냈던 문자 내용도 공개가 됐는데 이게 참 안타깝네요. 이제까지 힘들었다, 나 보내달라, 고생했다고 말해달라, 마지막 인사. 이제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그 본인의 심경 자체를 좀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내용이면서 참 얼마나 그 화려함 속에 감춰져 있는 그 아픔이 컸을까 이제 이런 거를 좀 짐작케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고요. 저희도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바로 어제부터 지금까지도 실시간 검색에 오르면서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이슈가 있습니다. 숨어있는 내 보험금을 손쉽게 확인하고 찾을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마련됐다는 소식인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좀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금융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이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을 고객에게 돌려주겠다라고 나서서 포털 사이트 하나를 구축을 했습니다. 이 뭐 홈페이지 영어로 외우시기가 보시기가 더 불편하니까요. 내 보험 찾아줌이라는 키워드를 입력을 하시면 거기에서 바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내 보험 찾아줌. 약간 특이하죠. 줌자가 그 아줌마의 줌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면 본인 인증을 하시고요. 뭐 공인인증서라든가 아니면은 뭐 휴대폰 인증을 하시면 자기가 그동안에 가입했던 보험들의 상황들, 그러니까 보험을 가입했지만 돌려받지 못한 돈들에 대한 거를 한눈에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은 기존에는 휴먼 보험금이라고 해서 내 보험의 소요 시효가 끝난 그 보험금에 대해서만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내 보험 찾아줌은 이 휴먼 보험금뿐만이 아니라 중도 보험금, 즉 사유가 있어서 이미 보험금이 지급됐는데도 계좌에도 안 찾아간 게 있는 것들. 또 하나가 만기 보험금, 즉 만기는 지나가지고 찾아도 되는데 소멸시효는 안 된 겁니다. 이 돈들까지도 이번에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성공을 하면서 그야말로 어제 뭐 오픈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몇 차례 좀 시도를 했는데 현재는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저렇게 편안해 보이네요. 제가 보기에 지금도 좀 힘들 것 같고요.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쯤에 좀 기쁜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금감원에 따르면은 현재 우리나라에 안 찾아가고 있는 저 보험금, 숨은 보험금이 총액이 7조 4천억. 어마어마하네요. 보험 계약 건수로는 900만 건이라고 하니까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저렇게 저도 보험을 많이 들었다가 뭐 해적 이런 돈들이 많이 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헷갈려서 못 찾아가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알고도 못 찾아간 분들이 있을 테니까 혹시 뭐 어르신들의 자제분 같은 경우에도 좀 대행해가지고 좀 확인하는 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이제 워낙 많이 몰려서 서버가 좀 다운돼서 그렇긴 한데요. 들어가면 될 거 있고요. 이제 신청을 해서 본인 확인이 맞다라고 하면 청구 버튼을 누르면 3일 내에 내 계좌로
돈들이 지급될 수가 있습니다. 아, 진짜 굉장히 편리한 그런 서비스가 이제 실시가 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일단 내가 특히 이제 우리나라 분들이 보험을 여기저기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예, 워낙 복잡하니까 네. 예, 예. 이 통합 시스템을 통해서 내가 어디에 보험금이 남아 있는지 예, 만기일도 워낙 길다 보니까 쉽지 그렇습니다. 않을 네. 것 같은데 예. 그런데 또 확인해야 될 게 있는데요. 이 찾아가지 않았던 보험금을 확인했다고 네. 하더라도 이걸 무조건 찾는 게 마냥 좋은 것만은 또 아니라면서요. 네, 이제 여기서부터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네. 예. 이번에 내 보험금 찾아줌을 보시면 크게 3개의 보험금이 있습니다. 휴먼 보험금, 만기 보험금, 중도 보험금이 있는데 휴먼 보험금 같은 경우에는 만기도 끝나고 소멸시효까지 다 끝난 돈입니다. 그래서 이 돈에 대해서는 이자가 붙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쳐서 들어갔더니 휴먼 보험금이 남아있다. 이건 바로 신청하십시오. 예. 3일 내에 받으면 되는 거고. 없어지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러니까 빨리 신청하면 되는데 근데 이자를 안 주니까 굳이 네. 거기에 둘 넣어놓을 필요는 필요가 없잖아요. 없는 거죠. 예. 근데 문제는 만기 보험금과 중도 보험금입니다. 아, 이것은 경우에 따라서 특히 상품에 따라서 상품 약관에 따라서 굉장히 본인에게 안 찾아가는 게 유리할 수 유리할 수도 유리하는 있겠네요. 그런 상황이 있는데요. 중도보험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앞서 얘기했지만은 뭐 받을 돈들이 나오는 게 그런 상황들에 대한 돈이고요. 네, 네. 만기보험금은 만기는 끝나서 나왔지만 소멸시효가 안 지난 그런 돈들인데 여러분들이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은 2001년 전에는 우리나라의 이자율이 어마어마하게 높였죠. 네네. 그때 맞네요. 당시에는 뭐 은행에 한때 IMF 끝나고 나서는 은행 이자가 연 20%에 달했던 그런 데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좀 확인해 보니까 연 6%, 연 8%대 공시 이율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는 그런 상품들이 있다라고 하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품 같은 경우에는 확인했다고 무조건 찾을 필요가 없죠. 지금은 이율이 낮으니까. 지금은 네. 연 한 2%밖에 안 되니까 예. 그런 상품이라면은 일단은 찾지 마시고 어허. 그대로 두는 것이 더 유리하다라는 건데요. 네, 제가 네. 앞서 말했지만 이게 상품별로 또 가입 기간별로 약관별로 또 중도 보험금이냐 만기 보험금에 따라 굉장히 다 다릅니다. 네, 네.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시고 찾을지 말지를 또 선택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얼마 전 중국에 국빈 방문을 갔던 문재인 대통령이 베이징의 한 식당에서 밥을 먹는 모습이 화제가 됐었는데요. 네, 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다녀간 이후에 이 식당에 이색 메뉴가 생겼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야권은 뭐 아직까지도 이제 혼밥 논란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맞아요. 어떻게 일국의 대통령이 가서 혼자 밥을 먹느냐, 이 중국이 인사 없이 예. 홀대 논란을 이제 지적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 측은 그런 것이 아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기획된 그런 교찬이었다, 혼밥이었다라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서민적인 식당에 일국의 대통령이 가서 네, 네. 체험하는 모습을 중국인들이 봤을 때 예. 굉장히 감동하겠지 않았느냐. 아. 이제 이렇게 수 맞서고 있겠네요. 있는데요. 예. 이런 예. 가운데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저 식당이 바로 이제 이 문재인 대통령의 사진을 대형으로 걸어놓으면서 이제 베이징 식당에 굉장히 큰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거기 보면 당시에 문 대통령이 먹었던 식사 가격이 35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한 5,700원 정도 되는 예. 전형적인 저렴한 예, 서민 음식. 중국인들의 아침 식사였습니다. 네네. 특히 이제 요따오라고 해서 저도 문 대통령이 저거를 이렇게 딱 먹었을 때 먹고 싶다라고 했는데 꽈배기 형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소스에 찍어 먹는 있거든요. 저 요따오, 네네네. 요따오 또 예. 샤오롱바오라고 해서 만두. 맞아요. 예, 한 16가지 정도로 돼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한 5가지 정도로 돼 있는 저 세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 아예 지금 저 문재인 대통령 세트. 오. 아, 이름이 문재인 대통령 예, 그런 세트군요. 식도 마련해 놓고 사진도 내어 걸고 저기 보이죠? 요따오. 네네네. 저렇게 해가지고 지금 한 세트를 팔고 있는데 어. 반응도 굉장히 좋고요. 예. 중국인들도 여기에 예. 일국의 대통령이 와서 식사를 네네. 해서 또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빠르게 또 퍼져나가고 예. 있다고 저 식당은 뭐 이제 대박이 났겠는데. 그렇죠. 여기에 네. 대해서 이제 중요한 건 중국 내에서의 이 사람들의 전반적인 반응. 네. 예, 이게 이제 긍정적으로 반응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렇죠. 예. 이제 지금부터 중국의 예. 언론을 하나씩 확인해 봐야 네네. 되는데요. 이제 지금 뭐 인터뷰들 나온 것을 보면 베이징의 시민들이 참 모습 좋았다. 한국의 대통령이 와서 이렇게 우리의 서민 식사를 아침에 한 모습이 굉장히 좋았다. 이런 얘기가 네. 나오고 있고 예. 또한 아까 저 식당뿐만 아니라 그 문 대통령이 먹었던 그 식사 있지 않습니까? 네. 요따오, 샤오롱바오 예. 뭐 이렇게 된 푼툰 같은 것들을 배달 앱에서도 아예 문재인 세트 이래가지고 애플리케이션에까지도 올라와서 굉장히 인기가 있다라고요. 우리나라 돈 한 6,000원 예. 그 정도라고 해서 폭주가 있다라고 하는데 네네. 일단은 문 대통령이 저 행보, 저 의도가 실은 중국인들의 마음을 좀 감동시키겠다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것들이 참 제대로 좀
현실화됐으면 하는 예. 바람도 가져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반대로 생각해보면 시진핑이 우리나라로 와서 네. 해장국이나 설렁탕을 먹는 거랑 그렇죠.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자, 아무쪼록 우리가 이제 중국 사람들의 이제 반한 감정이 좀 있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을 좀 녹이고자 하는 마케팅이었다고 한다면 예. 성공적으로 이렇게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트를 갈 때 느끼는 재미 중에 하나가 이 다양한 시식 코너들을 지나가면서 이제 맛보는 거 네. 이걸 빼놓을 수가 없을 텐데 내년부터는 시식 코너 이용이 힘들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제 많은 부분들이 네네. 국내 유통업계 상황이 바뀔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도 지난주에 들으셨겠지만 한 뭐 초대형 이 대형 유통업체에서 대형 마트에서 이제 근로 시간을 단축하겠다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뭐 24시간 12시까지 밤 12시까지 영업하는 거를 11시로 단축하고 이제 네. 영업 시간 단축도 있는데요. 이와 함께 지금 또 하나 나온 것이 내년 1월 1일부터는 다수의 마트에서 시식 코너가 네. 사라지게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안타까운데, 네. 아니 뭐 일하시는 분들 영업 시간 줄이는 거는 굉장히 뭐 환영할 만한 예. 일이지만 왜 시식 코너까지 줄여야 되느냐? 예. 이것은 또 어떤 연관관계가 그러니까요. 있느냐? 그 이유가 여기에 대한 궁금한데요. 불문도 같이 나오고 있는데 예. 네. 이유는 이런 겁니다. 조금은 복잡한데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 우리나라의 대규모 유통업법 개정안이 이제 발의가 돼서 이게 이제 실행이 되거든요. 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동안에 여러분들이 이제 대형마트에 시식 코너 갔을 때 보면 거기 일하시는 분들 있죠. 하고 이제 마트에서 이제 우리를 시식을 나눠주는데 그 일하는 분들이 다 그 마트에 소속된 직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마트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인건비라든가 모든 비용을 그 시식을 주는 그 해당 업체에서 나와서 다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전형적인 대형마트의 갑질이다 지적을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 법이 바뀐 게 뭐냐면 그 비용에 대해서 즉 시식 코너를 하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의 절반은 이제 마트에서도 부담을 해라. 법이 바뀌었습니다. 네네. 그렇게 되니까 마트가 내린 선택은 그러면 우리는 줄이겠다. 안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 이 시식 코너가 사라지는데 네. 이건 정말 아니죠. 왜냐하면 또 대형마트에서는 좀 먹어봐야 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부디 법은 점점 좋게 바뀌는데 이걸 또 이렇게 시식 코너를 없애는 쪽으로 초강수로 맞대응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모습은 아니지 않나라고 예.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시식 코너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가만히. 아니 그리고 마트 입장에서도 이걸 먹어야 잘 팔리면 더 매출이 좋을 네, 텐데요. 매출이 더 오르면은 그거보다 더 손해 나는 건 없다. 또는 이익이다라고 판단했을 때 더 하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도 드는데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영상으로 보는 이슈 전해주시죠. 요즘 뭐 인공지능 AI가 워낙 빠르게 영역을 네, 확산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뭐 최저 심판까지 보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네. 요즘에는 이 음란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음란물을 알아서 걸러주는 그런 역할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하루에만 음란물 수백 개가 올라오는 대형 포털 사이트. 사람이 일일이 걸러내기엔 역부족이었는데 인공지능이 이 일을 대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영복을 입고 경기하는 비치발리볼 영상과 음란 동영상을 인터넷에 동시에 올려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이 음란 동영상을 자동으로 인식하면서 올린 지 10초 만에 재생이 불가능해집니다. 음란물을 인식하는 기술은 사람에 거의 근접한 수준. 40여 가지 형태로 분류된 100만 개의 샘플을 시스템이 학습했기 때문에 98%의 정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번역을 해주거나 치킨을 배달해주는 수동적인 역할을 넘어서서 빙판길에 미끄러지지 않게 조심하세요. Be careful not to slip on the ice. 치킨 시켜줘. 지금 주문이 가능한 근처 치킨 배달집을 찾아봤어요. 인공지능이 채팅을 통해 사람에게 심리 상담을 해주는 서비스도 내년 중 나올 전망. 갈수록 똑똑해지는 인공지능, 한계가 없어 보입니다. 채널A 박수유입니다. 물건을 파는 곳이 알짜배기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치유비책 시간입니다. 네. 요즘 날씨가 해도 해도 너무하다라고 말할 정도로 참 춥습니다. 예. 이렇게 추운 겨울철 누구나 달고 다니는 병, 우리가 병이라고도 잘 인식 못할 정도로 아주 자주 걸리는 네. 그런 병이 바로 감기 아니겠습니까? 네. 성인은 1년 평균 2회에서 4회, 어린아이들의 경우는 6회에서 8회 정도 평균적으로 걸리는 게 이제 이 감기라는 질병이라고 하는데 네. 그만큼 흔하다 보니까
감기 걸려도 그냥 낫겠거니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이 기침이 알고 보면 단순한 감기가 아니라 심각한 폐질환이나 폐암의 증상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주제 함께 보시죠. 네, 오늘의 주제 감기인 줄 알았는데 암, 우리 목숨을 위협하는 폐질환의 공포. 우리 목숨을 위협하는 폐질환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원인과 치료법 그리고 예방법까지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세 분 모셨습니다. 먼저 정근범 호흡기내과 전문의 그리고 송영섭 한의사 두 분 인사하시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리고 방송인 유대산 씨. 이건 또 뭐야? 네. 자, 얼마 전에 질병관리본부에서 독감주의보를 발령했다고 합니다. 날씨가 너무 추운 탓인지 예년보다 올해 그 시기가 일주일이나 빨라졌다고 하는데 대산 씨도 들으면서 계속 기침하더군요. 맞아요. 사실은 제가 뭐 이 생방 중이잖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조마조마하는 마음인데 왜냐면 지금 이렇게 말을 하다가 자꾸 기침이 나올 것 같아서 엉구르면서 지금 사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기침하면은 폐에 굉장히 영향이 안 좋게 미친다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과연 어느 정도로 좀 이게 기침을 많이 하면 심각한 건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기침은 그냥 일반적인 감기의 증상일 수도 있지만 요새같이 건조한 그 겨울철에는 난방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인후염이나 기관지염 같은 증상으로 유발시킬 수도 있고 폐암과 같은 심각한 폐질환의 신호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화로 폐 기능이 떨어졌거나 폐 질환을 이미 갖고 있는 상태라면은 이 겨울철에는 오히려 병이 더 크게 악화되어서 심지어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그런 증상일 수 엄청 위험한 거죠. 겨울철에는 이 차가운 공기 때문에 기관지가 수축하게 되고 건조함이 더해져가지고 이 호흡기의 면역력도 떨어지게 되면서 폐 질환이 악화될 수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의학에서도 이 폐는 굉장히 중요한 장기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폐를 군주를 지키는 재상이다라고 해요. 군주는 우리 심장을 지키는 제2의 기관이라고 보는데 이제 우리 몸 겉에 있는 이 모든 기운을 호흡을 하죠. 그래서 흡수를 한 다음에 이거를 기로 만들어내는 장기라고 해요. 그래서 폐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겼고, 근데 폐는 아파도 통증이 없죠. 그러네요. 그렇죠? 통증이 없고 또 건조하거나 이런 호흡만으로도 질병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그냥 흔하게 마시는 공기만으로도 질병을 얻을 수 있는 장기가 폐다. 굉장히 민감한 장기인데 또 티는 안 내는 이런 장기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기 전에 먼저 폐질환에 대한 궁금증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준비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 독감은 심한 감기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죠? 한번 뜯어봐 주시겠습니까? X? 그럼 이름을 잘못 지은 거예요. 독감, 독한 감기 이렇게 딱 줄임말 같잖아요, 느낌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우리가 감기라는 거는 그 한 수백여 종에 이르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발생하는 호흡기계 질환을 그냥 통칭하는 그런 명칭이 되겠고 이 독감이라는 것은 특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해서 발생하는 급성 호흡기 질환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감은 일단은 감기와 다르게 증상이 급격하게 나타나고 적절하게 대처하지 않을 경우에는 합병증으로 인해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그러한 위중한 질환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두 가지는 기침한다는 증상은 같은데 질병은 완전히 다른 질병이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두 가지를 좀 구별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초기에는 두 병의 증상은 비슷합니다. 사실 호흡기계 증상, 콧물이나 기침, 가래 이런 것과 미열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면은 이제 일반적인 감기의 증상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독감은 이외에도 한 39도 이상의 발열, 그다음에 뭐 전신 근육통, 온몸이 뭐 이렇게 부서지는 것 같다는 몸살 이런 것들을 호소하시면서 그런 일반 감기에서 볼 수 없는 전신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이제 그 폐와 관련된 질환 그리고 이제 감기 뭐 이런 이제 질병들 얘기하다 보니까 좀 약간 분위기가 다운되기도 하고 뭐 이럴 수 있는 숨쉬기가 그런 조심스러운데요. 상황인데 괜히 막 공기가 막 탁한 것 같고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제 구분을 좀 해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제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근범 우리 저 선생님도 화면상으로 보면은 국악인 남상일 씨랑 좀 구분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 좀 많이 들으시죠?
아니 갑자기 폐 얘기하는 분위기를 좀 전환하기 분위기 위해서. 전환 위해서. 그러니까 안 좋은 질병에 대한 얘기지만 그래도 좀 분위기는 밝게 하자라는 의미에서 독감 같은 경우는 갑작스러운 고열이 동반되면 의심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폐도 노화한다. 하겠죠? 아, 그러네요. 폐도 노화를 하는구나. 너무 당연하죠. 우리 몸이 뭐 안 늙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장기는 뭐 다 늙을 거 아니에요? 근데 속도가 좀 빠른 편인가, 폐가? 아니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죠. 근데 같은 환경 안에서는 이제 한 65세 정도가 지나면은 우리 우유팩 있죠. 200ml 정도. 그 정도만큼 수축이 되고 작아진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 경계선을 넘어가면은 좀 더 빨라지고 또 환경 자체가 굉장히 안 좋으면은 폐는 더 빨리 늙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최혜정 씨 같은 경우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게 폐 같은 경우는 한의학에서 폐주 피모라고 해서 피부랑 관련이 있어요. 폐가 안 좋아지면은 피부도 검해지고 그래요? 색깔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색도 안 좋아지고 퍼석퍼석해지고 그럴 수가 있으니까 나 최근에 분장팀에서 계속해서 왜 이렇게 피부가 건조하냐고. 맞아요. 우리도 그 각질이 자꾸 일어난다고. 그건 요즘 건조해서. 그렇게 생각하면 편하네요. 원인을 좀 짚어보라고 얘기할 줄 알았더니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네 일단. 마음을 편해야죠. 자, 마지막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폐질환은 흡연하는 사람들의 질환이다. 정답은 아니에요? X입니다. 보통은 담배를 피니까 폐가 안 좋은 거야.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반대로 난 담배 안 피니까 폐 굉장히 건강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건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당연히 흡연을 하면은 폐질환이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폐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근데 담배를 내가 안 핀다고 해서 폐질환이 없을 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성분들, 그 폐암에 걸린 여성분들이 한 80~90%는 비흡연자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담배를 안 피시는 분들도 그렇게 폐질환에 걸릴 수가 있으니까 너무 방심하지 말고 항상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된다라는 의미로 저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이번에는요. 건강했던 내 폐가 병이 들면 어떻게 되나 하고 우리가 궁금할 수 있는데 이게 확 와닿는 사진을 한 장 준비하셨다고요. 자, 왼쪽과 오른쪽이 같은 사람의 폐인가요? 그러니까 그걸 드러낸 거죠? 딱 봐도 같은 사람의 폐가 아니고 여기는 모형인가요? 건강. 건강한 폐. 이걸 좀 비교하기 위해서. 여기는 이제 검정색 힘든 폐. 병든 폐. 요거는 제가 보니까 담배 하루에 한 2갑 피신. 맞습니다. 그러니까 폐 같은 경우는 색깔이나 뭐 크기, 촉감 같은 걸로 이게 건강한지 않은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건강한 거는 이렇게 탄탄하고 좀 스펀지 같고 약간 그런 느낌이 나는데 색깔도 선홍색이고. 폐질환에 이렇게 굉장히 상한 폐 같은 경우는 이제 딱딱하고 색도 심하고 크기도 쪼그라들어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냥 이거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탄고기 같은 그런 느낌? 아니 저는 그래서 건강한 사람이 흡연을 많이 하거나 잘못 관리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건 줄 알았더니 이제 저거는 모형 사진을 보여주신 거고요. 자, 건강한 폐와 병든 폐가 호흡할 때 변화되는 모습이 이제 다르다고 하셨으니까 그 모습을 영상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보시죠. 자, 건강한 폐는 부풀면은 굉장히 빵빵해지고 풍선에 바람 넣은 것처럼 되는데 지금 병든 폐도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왜 이건 안 움직여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아주 미세하게 지금 움직임이 있어요. 근데 커질 수가 없어. 그래서 지금 까만색 그 상태가 거의 뭐 이 돌처럼 돼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확장이 잘 안 되네요. 저러면 진짜 숨쉬기가 일단 뭐 기본적으로 굉장히 불편할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러면은 폐가 저 정도의 상태가 되면 우리가 안에 있으니까 볼 수가 없잖아요. 겉으로는 어떤 상황이 드러날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좌측에서 보였었던 말랑말랑한 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숨을 깊게 들여 마시고 내쉬는 게 가능해지는데 우측에서 병든 폐로 보였었던 그런 부분은 이제 굉장히 보기에도 딱딱하다 보니까 숨이 이제 들어가고 내쉬는 양 자체가 굉장히 적게 됩니다. 안 부풀어지니까. 그렇게 돼서 실제로 환자의 증상 자체는 이제 굉장히 숨이 가쁘게 느껴지고 숨을 얕게 쉬게 되는 그러한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저 만약에 저렇게 좀 폐가 이미 시커멓게 됐다고 하더라도 이제 정신 차리고 좀 운동도 하고 담배 끊고 좋은 공기 마시고 막 강원도 자주 가고 이러면 그럼 어떻게 좀 다시 아까 그 선홍색 빛깔의 폐로 좀 바뀔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되면 참 좋겠는데요. 이게 한번 손상된 폐 자체는 쉽게 회복을 못하고 우리가 폐라는 장기 자체가 어떤 뭐 예를 들어 저렇게 잘못됐었을 때 이식을 받을 수 있거나 이렇게 쉽게 어떤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장기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한 번 망가지게 되면 그거는 비상사태가 되는 거죠. 그럴 거를 사자성어로 폐가 망신이다 뭐 이런. 죄송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저런 폐가 더 나빠지기 전에 폐 기능의 악화를 억제시키고 어떤 증상을 숨이 차거나 하는 증상을 조절하고 그다음에 운동 능력을 유지시켜서 삶의 질을 어떻게 보존시키는 것이 우리 호흡기에서 폐를 치료하는 데 주의가 됩니다. 지금 이제 한 번 망가지면 돌릴 수가 없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우리가 사실 간은 이식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폐는 그것도 그러네요. 야. 보통 이제 폐에서 이식을 할 수 있는 질병들이 몇 가지가 정해져 폐도 있는데 이식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한데 통상적으로 이식을 해도 우리가 뭐 신장이나 간처럼 이식을 받았을 때 남은 여생을 살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이식 성공률이 좋지가 못하고 대개 한 5년 정도 생존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폐가 간보다도 더 위험한 장기라고 할 수 되돌릴 있는 수 없는 방법이 아예 없네요. 아예 망가지면. 네. 그러니까 그 전부터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예, 그렇다면 자, 이번에는 우리의 목숨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이 심각한 폐질환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저희가 자세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키워드를 좀 잡아봤어요. 예, 4대 65세 폐질환인데요. 이상. 치사율 1위. 아유, 잠깐만요. 10초에 한 명씩 사망. 예. 사망률 1위. 부동의 1위. 야. 이거 키워드만 봐도 무시무시합니다. 예. 일단 첫 번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65세 이상 치사율 1위. 폐렴. 네, 맞아요. 이 이런 경우. 폐렴, 합병증으로 폐렴이 오면서 결국에는 저희 뭐 할머니도 그렇게 되셨어요. 아니, 불과 이틀 전에도 제가 아는 분들 두 분 친한 형님의 두 분과 관련돼 있는 그 친척 두 분이 돌아가셨어요. 네. 다 폐렴이야. 그러니까 그 정도 되면 이 폐렴은 정말 위험한 게 아니에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65세 이상한테는 폐 쪽에서 이제 암보다도 오히려 폐렴이 더 위험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폐렴이 굉장히 치사율이 높고 위험한데요. 이게 보면은 폐렴 같은 경우는 이제 독감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합병증으로 이제 감염이 돼가지고 이제 생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2005년에는 한 10위 정도 됐어요. OECD 국가 안에서 순위가. 근데 2015년도에는 4위까지 치솟았거든요. 이런 거는 그렇게 안 올라가도 되는데. 네, 폐렴에 지금 걸리는 확률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또 65세 이상은 폐렴에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만성 질환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해도 폐질환, 폐 쪽에 만성 질환을 안 가지고 있다고 해도 만약에 걸리게 되면은 치사율이 무려 60에서 80%까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이가 올라가면은 뭔가 질환이 없어도 폐에 관련된 뭐가 생길 위험성이 떨어지기 높아진다는 때문에. 야, 안 그래도 나이 드는 게 서러운데 이거 듣는 분들은 쉽지 않네요. 야, 나이와 관련이 있다고 하니까 더 조심하셔야겠다는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폐렴이 어떤 증상으로 어떤 증상으로 확인을 할 수 있을까요? 폐렴 자체 말 그대로 폐에 생기는 염증이다 보니까 기침이나 가래 이런 증상이 동반되는 것뿐만 아니고 뭐 고열 이런 증상들도 나타나게 되는데 이 문제는 이 노인분들에서 특히 이런 증상들이 안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일단 기침, 가래가 조금 지속된다. 또 약간 좀 65세 이상의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다 싶으면은 큰 병원에 방문하셔서 직접 그 흉부 영상을 확인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쪽에서 폐렴이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 이 당뇨나 뭐 심혈관 질환 같은 그러한 병이 있을 경우에는 면역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폐렴이 발생할 수 있는 그 위험성이 한 5배에서 10배 이상 높아지는 그런 위험성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증상이 없다고 하니까 더 위험한 침묵의 질병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예방 접종 주사도 있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 65세 이상에서는 우리가 폐렴 구균 백신이라고 해서 이제 65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무료로 접종을 진행을 하는데 아쉽게도 이 폐렴 구균이라는 거는 폐렴을 일으킬 수 있는 수많은 균 중에 한 가지에 대해서만 예방 효과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그거라도 놓치지 않고 맞는 게 맞습니다. 일단은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전 세계 10초에 한 명씩 사망하는 거. 이건 또 뭘까요? 만성 폐쇄성 폐질환. 일단 어렵네요. 이름도 만성 어렵네요. 폐쇄성 폐질환. 아니 이게 뭐 전 세계라고는 얘기하지만 10초에 한 명씩 사망한다는 거는 굉장한 치사율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COPD라고 하는데 이제 기도나 이런 것들이 이제 쪼그라드는 거예요. 자꾸 이제 작아지고 뭐 폐포도 작아지고 여러 가지 하면서 호흡을 잘 못하게 되는.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그 합병증들을 같이 이렇게 동반하면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런 질환인데 보면 10초에 지금 한 명씩 사망을 하고 있고 지금 보기에는 수십 년 안에 훨씬 더 빠르게
사망률이 높아질 거다라고 보고 있는 그런 질병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름에서 보면 폐쇄성, 그러니까 좁아진다 이제 이런 뜻인데 이거 왜 걸리는 거예요? 이 자체는 이제 흡연. 흡연이 가장 큰 원인이고, 뭐 그 밖에 뭐 미세먼지, 뭐 여러 가지 공해 물질 이런 것들에 의해서 기관지가 좁아지면서 우리가 그거에 이 폐를 유지하고 있는 폐포 자체가 망가지고 그로 인해서 폐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서 이런 병이 생기게 되는 그러한 질환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병의 특징은 폐 기능이 한 절반 이상 망가졌을 때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고 절반 이상이 망가져야 증상. 그래서 담배를 이제 한 3, 40년 태우셔야 사실은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게 되고 처음에는 기침이나 가래, 호흡곤란 이런 가벼운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다가 한 절반 이상 망가지게 되면은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어떤 심지어 심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화장실만 다녀와도 숨이 너무 차다. 늘 물속에서 숨 쉬고 있는 다양한 식으로 헐떡헐떡 하신다. 호흡 곤란을 호소하는 그러한 증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증상이 이제 반 정도 진행이 돼야 나타난다고 그랬는데 그럼 그때 알았을 때 조금 조심하거나 관리하면 그거는 좀 진행을 늦출 수가 있는 거 아닌가요? 진행을 늦출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있고 그건 이제 저희가 호흡기 주변에서 아마 흡입제 같은 것들 쓰시는 분들을 보신 경우가 있죠. 네, 맞아요. 항상 가지고 다니죠. 천식일 수도 있지만은 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서도 그러한 흡입기 치료가 이제 주된 치료가 되면서 그러니까 폐 기능이 나빠지거나 일부 나빠진 폐 기능을 어느 정도 좋게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 치료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방이 참 중요할 것 같은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요, 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7대 생활 수칙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네, 이것도 좀 여러 개 잘 기억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첫 번째는 금연. 중요하네요. 자막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독감 및 폐렴 예방 접종. 미리 하시고. 세 번째는 실내외 공기 오염을 근절. 그리고 네 번째는 매일 20분 이상 걷기. 그리고 다섯 번째 적정 체중을 유지해야 하고. 여섯 번째 COPD 위험군 폐 기능 검사. 정기적으로 좀 하시면 좋겠고. 일곱 번째는 처방받은 약물의 올바른 사용입니다. 7가지를 잘 확인하셔서 예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니까 방 청소도 좀 깨끗이 해야겠다 이런 생각. 네, 그렇죠. 좀 드네요, 진짜. 뭐 공기청정기 같은 거. 맞아요. 아니, 실제로 지방 공기를 잘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폐 기능이 얼마나 좋을까? 또는 얼마나 좀 떨어져 있을까?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체크리스트가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것도 저희가 좀 보여드릴게요. 자, 5가지입니다. 마른 기침이 잦다. 기침이 좀처럼 멋지 않을 때가 있다. 분비물이 많아지고 가래의 양이 증가한다. 숨 쉴 때 쌕쌕거리는 소리와 천명음이 있다. 3주 이상 기침 증상이 계속 지속된다. 자, 이렇게 5가지인데. 이럴 때 폐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다는 이거 딱 보니까 아까 근데 이 중에 천명음이 뭐죠? 천명음 쌕쌕거리는 소리를. 그걸 다른 표현으로 천명음이라고 하는군요. 저는 일단 한 3가지 정도가 딱 보자마자 1번, 2번, 3번. 네. 마른 기침. 네. 기침이 좀처럼 안 먹고. 가래 양이 증가하고. 요게 저는 지금 한 일주일 이상 지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 리스트는 그러면은 어떤 질병의 증상이죠? 일단은 앞에서 나왔었던 리스트들은 이제 만성 폐쇄성 폐질환, 앞서 말씀드렸었던 그 질환이 의심되는 그러한 증상들이 되겠는데요. 실제로 이 기간도 어느 정도 중요합니다. 우리 유대산 씨처럼 일주일 정도라면 사실은 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라는 만성과는 맞지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주일성이네요. 네, 그거는 아니실 것 같고요. 일단은 특히 1번 항목, 그 마른 기침에서 우리가 증상이 한 8주, 2달 정도 지속될 때 이거를 만성 기침이라고 정의를 하게 되는데 사실 만성 기침의 가장 흔한 3대 원인은 이제 우리가 후비루 증후군, 후가 뒤로 넘어가는 콧물이 목으로 목 뒤로 넘어가서 말이 너무 어렵네. 후비루 증후군이라고 부르는 게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위식도 역류 질환.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앓고 있는 병이에요. 이게 이제 저녁에 뭐 먹고 자면 맞아. 야식이나 자극적인 음식, 뭐 커피를 많이 드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에서 신물이 넘어오는 것 같거나 예를 들어 가슴 통증을 호소하거나 이런 분들 중에 위식도 역류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있겠고요. 세 번째로 기침 이형성 천식이라고 그래서 천식은 알겠는데 기침 이형성은 뭐예요? 그러니까 기침을 주 증상으로
나타내게 되는 예. 천식을 말을 너무 어렵게 해놓으셨네. 기침이 주 증상인 천식 이렇게 해놓으셨으면 편했을 텐데. 이게 의학 용어니까 또. 영어를 또 이제 번역을 번역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3대 원인.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그 말씀드린 3대 원인들은 이제 어느 정도 이 어떤 나쁜 질환이라기보다는 그냥 만성이긴 하지만은 경증에 해당되는 부분이지만 실제로 이 질환들이 아니었을 때 우리가 다른 질환의 증상일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기침이 한 8주 이상 지속되거나 한다면은 우리가 그리고 또 뭐 숨이 찬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천명읍 쌕쌕거리는 소리가 난다든지 하면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의심이 될 수 있으므로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까 3대 원인 중에 천식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천식이란 것과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완전 다른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굉장히 이제 전문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두 질환을 구분하는 것 중에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흡연력이 10년 이상 되느냐. 그러니까 하루에 한 갑 이상 담배를 태울 때 그걸 10년 이상 태우신 분에서 색색 소리가 안 나던 사람이 나타났냐. 그러면은 만성폐쇄성 폐질환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천식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소아 때부터 아토피의 병력이 있었느냐, 아니면 소아 때부터 색색거리는 소리가 나타났느냐, 뭐 이런 것부터 해서 진짜 전문적으로 하니까 복잡한데 저는 이제 왜 여쭤봤냐면, 그러니까 천식과 만성폐쇄성 폐질환의 이게 경중을 좀 굳이 따지자면 어떻게 더 중하고 경하냐? 그건 따질 수가 없겠지만. 네, 맞습니다. 그냥 천식은 호흡이 곤란한 건지, 그것도 위험한 건지. 천식도 천식 발작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또 복잡해지네. 요거는 저희가 뭐 특집으로 한번. 그러니까. 아니, 왜냐면은 천식 있다는 분들은 워낙 많이 봐서 그거하고 만성폐쇄성 폐질환이 뭐가 다른가 저는 이게 궁금했던 건데. 주변에 만약에 천식으로 알고 계신 분 중에 의외로 천식이 아니라 모르고 있을 수도 있겠다는 만성폐쇄성 폐질환일 수도 있다는 거는 한번 인식을 해봐야겠네요. 그렇게 이해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보통 병원에서 폐 기능을 볼 때 폐활량 테스트라는 걸 하는데 뭐 이렇게 이걸 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서요? 기계가 없어도. 집에서 그런 기계가 있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그냥 이런 크리넥스 휴지, 티슈, 이런 거 하나로 그냥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입에 이 고개를 뒤로 젖히고 입으로 이렇게 대고서는 후 한번 불어보세요. 요거를 이렇게. 요걸 한번 그럼 제가 또 한번 시연을 한번. 제가 지금 감기라서 지금 좀 안 좋은데 제 폐 상태가 좀 어떤지 한번 제가 직접 해볼게요. 네, 안 좋겠네요. 왜냐면 지금 뭐 계속 기침하니까. 한 번에? 이렇게 한 번에? 네. 한 번에. 아니 그게 지금 게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게임 아니죠? 게임하는 게 아니라 이건 너무 즐기고 있는데. 휴지 안 떨어지기 게임. 너무 제가 게임에 이게 한번 다시 한번. 한 번에. 네, 됐어요. 이 정도. 이런 식으로 한 80에서 한 1m 정도 불었을 때 확 올라가면은 괜찮다라고 보면 되는 80 이상 올라가야 돼요? 네, 한 지금 1m 보니까 정도. 유대사 씨 한 60 정도밖에 안 올라가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지금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게 방향성이나 이런 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럴 수가 있는데 이걸 보려고 하는 거는 차이가 굉장히 컸을 때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불었는데 조금밖에 안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그냥 살짝 올라갔다 내려가거나 이런 정도까지 차이가 난다. 집에서 간단하게 나한테 질환이 있나 없나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니까.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저희도 한번 해볼까요? 네. 바로 있는 자리에서. 꽤 멀리. 이 정도면 어떤가요? 분 참 목숨을 걸고 하시네. 이렇게 열심히 집에서 게임하는 진짜. 생방 중에 그래도 사람이 뭔가 테스트하면 건강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나는 지금 건강하다는 거 보여주고 싶어. 건강하고 싶어. 좀 위안을 삼고 싶어. 그런 마음이 누구나 다 있어서 아마 지금 안 보여서 그렇지 TV 앞에 앉아가지고 막 티슈 찾고 막 하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다시 우리가 우리 목숨까지 위협할 수 있는 4대 폐질환으로 다시 돌아가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폐렴과 만성 폐쇄성 폐질환 이 두 가지를 살펴봤는데 세 번째는요.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 발병 및 사망률 1위. 무섭네요, 이거. 결핵이네요. 이것도 의외인데요. 왜냐면 우리나라 결핵이 없었다고 보통 생각. 이 결핵은 그리고 후지궁병이라고 많이들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저희가 알기로는 영양실조와 관련돼서 다른 뭐 그래서 후지궁병이라고 하죠. 뭐 후지궁병으로 알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없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에도 우리나라에서 1년에 한 10만 명당 50명씩 계속 생기고 있는 1년에.
그런 질환이고 OECD에서 1위를 발병 및 사망률에서 1위를 달리는 참 불명예스러운 질환이 되겠습니다. 이 결핵 자체를 우리가 폐질환이 아니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실제로 결핵균 자체는 모든 장기에 다 가가지고 이 질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근데 감염되는 경로 자체가 이 결핵이 있으신 분들이 이제 기침을 통해 가지고 가래나 이런 어떤 비말을 분출하게 되는 거를 전염이 되죠. 네. 다른 분들이 들이마시게 되면서 그 이제 폐로 들어가서 2차적으로 우리가 감염이 되게 되는. 그 결핵균 자체는 아무데나 갈 수 있는데 스타트가 폐군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다른 장기로 가는. 네, 맞습니다. 근데 그게 또 전염이 돼. 맞아. 얼마 전에 보니까 그 병원에 있는 간호사도 이게 걸렸다라고 해서 문제가 된 적도 있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뭐 이게 갑자기 학교에서 나타났다 그래서 또 뉴스가 나온 적도 있고 그런 거 보니까 이게 전염성이 심하군요, 이게. 전염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결핵균이 잠복을 해 있다가 나타나는 거죠? 되게 그 감염은 우리가 한 30% 그러니까 밀접 접촉자, 늘 집안에서 생활을 같이 하는 분들에서 한 30%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중 한 10%만 실제로 이 병으로 발병을 하게 되고 한 5% 정도는 우리 최재정 아나운서가 얘기하신 대로 이 잠복으로 돼 있다가 뭐 몸 컨디션이 나빠졌던지 아니면은 뭐 다이어트를 열심히 해서 몸 상태가 좀 약해졌던지 요럴 때 이제 발병을 하게 되는 그런 잠복 결핵의 형태로 있다가 발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모르고 있다가 평생 그냥 그렇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결핵균 보균 상태에서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결핵 자체가? 네. 근데 자기는 모르지만 다른 사람한테 옮길 수도 있는 거고요? 잠복 결핵 자체는 타인에게 전염력은 없고 그건 아니고 앓고 있는 사람만 옮기는 거고요? 그러니까 야, 더 무섭네 이게. 잠복할 수 있다고 하니까. 잠복할 수 있고 실제로 우리가 이 잠복 결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한 5%에서 10%는 평생 한 번은 결핵균이 그러니까 폐결핵으로 진행을 할 것이다라고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서 잠복 결핵에 대해서도 이제 질병관리본부 차원에서 치료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그럼 이 잠복하고 있는지 아닌지도 검사를 받아보면 바로 나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건 다행이네. 저는 잠복하고 있으면 그 자체도 모르는 줄 알았어요. 그건 아니네요. 다행이네요. 예. 자,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중에 1위라는 것 자체가 일단은 참 무섭고 놀랍다라는 게 이제 사실 이게 우리 어릴 적에 유행하던 뭐 질병 정도로 생각했었는데 이게 2000년대까지는 결핵 환자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맞아요. 근데 2000년이 넘어가면서 갑자기 결핵 환자들이 늘어나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결핵 후진국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이제 타이틀을 얻게도 됐는데요. 이 결핵이 나타나면 이제 기침이 심해지고 또 자다가 막 땀도 나고 발열, 그다음에 체중 감소 등의 이제 현상들이 같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기침을 한 2주 동안 계속 하게 되면은 한번 결핵을 한번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고 만약에 이제 기침을 하다가 이제 약간 피가 섞어 나온다. 그러면 이게 결핵이 좀 많이 진행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일 수가 있으니까 체킹을 꼭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우리가 결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경각심을 가져야겠네요. 네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목숨을 위협하는 4대 폐질환, 국내 암 사망률 부동의 1위. 부동의 1위? 이거는 폐암이군요. 폐암이에요. 우리 보통 뭐 위암, 대장암 뭐 이런 거로 생각했는데 폐암이네. 이게 사실 그 발생하는 건수 자체로는 1위가 아닙니다. 근데 폐암이라는 게 사망률이기 때문에 1위가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남녀 모두 공리 1위를 하는 그런 질환이 이제 폐암이 되는 그렇군요. 거죠. 모 연구진에서 이제 작년에 발표한 바로는 2032년까지도 우리나라에서 사망률 1위를 할 것은 이제 폐암일 것이다라는 것을 발표한 바가 있고요. 이 폐암이 제일 무서운 거는 초기 증상이 없습니다. 아까도 우리 그 송영섭 한의사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폐라는 게 이제 감각이 없는 기관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증상이 나타나지가 않다가 기관지라든지 흉막이라든지 폐를 겉을 둘러싸고 있는 흉막이라든지 굉장히 진행돼서 그런 장기들을 침범을 할 때 이제 증상이 발현되게 되고 뭐 객혈이라든지 가슴 통증 이런 것들을 보일 수 있게 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럴 때는 빨리 병원을 찾아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과 함께 목숨 위협하는 4대 폐질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는데 폐질환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 이유가 궁금해요. 이게 제일 큰 거는 사실 미세먼지.
아, 미세먼지. 예, 그러니까 달라진 거에 대해서 가장 큰 게 뭐냐라고 보면은 미세먼지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네. 물론 이제 뭐 흡연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뭐 매연 같은 것도 있을 수도 있는데 중국발 뭐 미세먼지나 이런 분진들 때문에 우리 폐암이나 폐질환이 좀 더 이렇게 높아지는 걸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 보면은 저 1세제곱미터 그 반경 안에 그 10마이크로미터의 그 미세먼지만 들어와도 폐암이 걸릴 수 있는 확률이 9%가 더 높아진다라고 하거든요. 9%나. 네, 그만큼 이제 아주 미세한 그런 먼지들이 옛날에는 이제 전부 다 코나 이런 쪽에서 걸러졌는데 이제 걸러지지 못할 정도로 작은 초미세먼지나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들어와서 폐에 쌓이다 보니까 폐질환들이 점점 더 많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세먼지는 또 폐에 들어가는 뿐만 아니라 혈액 속으로도 침투하고 아무튼 뭐 워낙 작으니까 보이지도 않으니까 피할 수도 없고 참 이게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게 뭐 흡연이라든지 미세먼지, 대기오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것만 좀 조심하면은 좀 폐 건강이 건강할 수 우선은 뭐 그렇게 크게 그 부분만 이렇게 좀 조심을 해줘도 좋은데 하나 또 우리가 또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있어요? 여성분들 뭐죠? 아니면 남성분들이라도 요리 많이 하시는 분들. 맞아요. 요리 많이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신경 안 쓰고 팬 안 켜고 환기 잘 안 식힌 상태에서 요리하시는 분들 있죠. 특히 기름 같은 거 둘러가지고 요리할 때 기름이 탈 때도 있고 맞아. 이게 온도가 굉장히 높아지면 연기 같은 게 되게 심하게 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면은 기름은 물에 섞이질 않아서 그냥 쌓여요. 그러다 보니까 폐질환이 좀 더 생길 수도 있고 또 탄내나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계속 마시면서 쌓이다 보면은 폐질환이 좀 더 높아질 수가 있으니까 꼭 환기시켜놓고 공기청정기도 켜놓고 요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때는 식재료에 대한 오해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고등어 구이를 많이 먹으면 위험하다. 근데 그 식재료가 문제가 아니라 요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미세먼지가 발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밖에도 이 생활 습관이 폐 질환을 일으키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습관인지 한번 보면요. 음식을 빨리 차게 먹는 습관. 이것도 안 좋구나. 그리고 가족의 흡연 습관. 세 번째는 간접 흡연이. 틀니를 끼고 자는 습관.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일단 첫 번째가 음식 먹는 습관도 이게 폐 건강에도 그렇게 영향이 있나요? 전혀 생각을 못했던 부분인데요. 이게 사실 습관이라기보다는 이 어떤 병적인 상황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는데요. 흡인성 폐렴이라고 부르는 질환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노인 폐렴 환자에서 한 10% 내외에서 흡인성 폐렴이 발생하게 되는데 음식물이 원래 식도를 통해서 위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기도로 넘어가서 폐로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 돼서 폐에 염증을 유발시키게 되는 그러한 상태를 일컫게 되는데요. 건강한 우리가 한 장년층이나 뭐 청년층이나 하신 분들은 혹시 넘어가더라도 사례가 걸려서 이거를 기침을 크게 하고 배출 이렇게 해서 뱉어낼 수가 있는데 이 어느 정도 노화가 되고 우리가 이 기도와 식도를 막아주는 이런 두께 같은 게 있는데 그러한 근육 자체도 운동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하다 보면은 이제 그 음식물이 그 자체를 뱉어낼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구나. 그리고 폐 자체도 떨어지게 돼서 뱉어내는 능력도 떨어져서 결과적으로 폐에 염증을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될 수 있는 겁니다. 아까 두 번째는 간접 흡연에 대한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가 흡연을 하는 자제들의 경우에는 흡연율이 한 4배 이상 늘어난다는 보고도 있고 실제로 담배를 안 태운 자제라 하더라도 이 만성폐쇄성 폐질환, 초두에서 말씀드렸던 그 질환의 발생률이 매우 높아지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비흡연자보다는 흡연자의 그 간접 흡연, 흡연자 부모나 배우자에 의한 간접 흡연에서도 폐 손상이 올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부모로서 훌륭한 유산을 물려주지 못할 망정 이런 병을 물려주면 안 될 것 같다는 책임감을 좀 가져야 되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아까 보니까 틀니를 끼고 자는 습관이 폐질환과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이거는 사실은 이제 그 한 일본 연구진에서 나온 그 데이터인데요. 폐렴으로 입원하거나 사망했던 그러한 8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틀니를 끼고 자는 그 군에서 이제 폐렴 발생률이 한 2~3배 높았었다라고 이제 알려졌는데요. 이는 그 입안에 존재하고 있는 세균, 그러니까 폐렴 구균. 이래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예방 백신에 해당되는 그 폐렴 구균.
기도를 통해 감염되어서 발생한 것. 선생님, 요거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 게 그 치아 요즘에 교정할 때도 이런 거 끼고 자라고 하는 그런 교정기 같은 게 있거든요. 네. 약간 틀니 같은 거. 네. 그런 것도 그러면은 폐에 사실 근데 이 말씀드린 연구 자체가 85세 이상을 85세 이상. 대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조금 그 부분에는 그러니까 85세 이상 넘어가서는 교정을 하지 마세요. 예, 농담 삼아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니까 이제 노인분들 경우에 위험하다 이런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드리겠고, 자 이제는 폐와 관련된 질환들과 그 증상, 뭐 원인 이런 걸 다 살펴봤는데 지금부터는요. 그렇다면 폐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혈자리는 뭐가 있을까?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또 유대산 씨를 또 상대로 해서 한번 혈자리를 짚어보죠. 그럴까요? 예. 네네네. 자, 한번 가볼까요? 네. 그냥 간단하게 네네네. 이렇게. 이 뒤에 등. 목선이랑 이 어깨선 라인 쪽으로 제가 그냥 몇 군데만 좀 드릴게요. 이렇게 돌아서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원장님은? 네네네. 그렇죠. 제가 네. 이렇게 이 라인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 견중, 견정, 그다음에 견해수 뭐 이런 게 있는데 항상 얘기해드리다시피 혈자리의 이름 같은 건 기억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기 고개를 한번 숙여 보실게요. 고개가 잘. 예, 지금 건중유, 견외수, 견정. 여기 보면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혈자리 저 대추혈이라고 볼록 나온 이 뼈가 있어요. 이 뼈에서 옆쪽으로 가면서 이 어깨 볼록 나온 부분 있죠. 거기도 있어요. 여기서 가운데 부분이 이제 견정이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꼭 눌러주고 그냥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게 제일 쉬우니까요. 볼록 나온 중간 부분. 여기 어깨 볼록 나온 부분에 가운데 부분을 이걸 중앙으로 해가지고서는 이 전체적인 부위를 그냥 마사지를 해준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올라가는 부위는 요 뒷덜미 쪽, 이쪽부터 마사지를 쭉 해준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게 힘들 경우에는 손으로만 이렇게 전체적으로 목 뒤를 이렇게 좀 기침이 굉장히 심하거나 좀 그럴 때는 이렇게 좀 따뜻하게만 해줘도 기침이 좀 멈추는 경우가 좀 생기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뒤쪽 라인을 어려우니까 뒤쪽 부분을 다 뒤쪽 라인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고 지압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훨씬 더 편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또 우리가 갑자기 숨이 가쁘거나 좀 가슴이 갑갑할 때 하는 응급 호흡법이 또 있다면서요? 이럴 때 제가 어떻게 하는지 선생님께서 말씀드릴게요. 앉아보시고요. 네네네. 우선 앉아서 하는 거군요. 일단은 의자에 앉은 저희가 상태에서 편한 자세를 취하시고 팔꿈치를 양쪽 팔꿈치를 무릎에다 대고 양쪽 팔꿈치. 상체를 살짝 숙인 다음에 숨을 한 분당 한 10회에서 한 12회 정도로 천천히 깊게 들여 마시고 천천히 내뱉고를 진행을 하는 거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저희가 이 만성폐쇄성 폐질환에서 이게 응급호흡법인가 보죠. 일단은 이 폐가 주로 망가지는 부분이 첨부다 보니까 이 아래쪽을 좀 더 이쪽을 통해서 이제 숨을 좀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런 자세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이 숨을 코로 들여 마시고 입으로 오므린 상태에서 내뱉으면은 입에서 이 저항이 걸리게 되면서 우리가 숨을 잘 내뱉지 못하는 그 공기들을 좀 길게 내뱉을 수 있는 그러한 장점도 되겠습니다. 이런 또한 책상 같은 받침대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무릎 대신에 책상에 엎드린 자세에서 진행을 하실 수도 있겠고요. 이렇게 엎드려서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게 없을 경우에는 그냥 의자나 받침대에 그냥 이렇게 머리를 기댄 상태에서 우리가 좀 약간 머리만 살짝 숙여서 조금 호흡을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호흡을 할 때 폐가 약해져 있거나 기능이 좀 안 좋을 때 그거를 활성화시키거나 그 상황을 최대치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 상황을 좀 최대치로 활용하는 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숨이 잘 안 쉬시면 옛날에 이렇게 산에 등산해서 정상에서 하듯이 이렇게 피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오히려 약간 굽히고 하는. 살짝 굽힌 상태에서 그런 장소고요. 자료 돌아가시면 되겠어요. 근데 우리가 천식 같은 경우나 이런 경우 영화를 보면 봉지를 가지고 이렇게 훅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나요? 그런 거는 이제 과호흡이 나타났었을 때 오히려 그런 거를 봉지 가지고 호흡하는 거는 이제 과호흡 같은 증상 때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혹시 폐에 좋은 음식도 있을까요, 송 원장님? 우리가 뭐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뭐 도라지나 네. 뭐 생강, 그다음 뭐 배 이런 것들이 폐에 좀 좋은 음식들이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좀 하얗죠. 폐는 하얀색 음식들이 폐에 좀 도움을 준다라고 하거든요. 그 무 이런 거 오행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듣고 보니까 외우기가 좀 쉽네요. 도라지, 생강, 배. 그렇게 먹으면 뭐 기침이 굉장히 심하거나 아니면 좀 건조하거나 폐가 많이 좀 건조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자주 챙겨 드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정근범 선생님, 네. 예, 마무리 말씀 좀 해주세요. 폐 건강과 관련해서. 예. 저희가 이 4대 폐질환 플러스 뭐 독감까지 봤는데 그중 독감, 뭐 폐렴, 결핵 등 이런 감염병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감염병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은 기침 예절 실천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침을 하실 때 손으로 이렇게 가려서 하시는 것보다는 반드시 휴지나 손수건 같은 걸 막아서 진행을 하시고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손 소매 쪽에다가 기침을 해서 하시고 정이 안 돼서 손바닥에 했을 경우에는 이제 손바닥에 이 나온 그 어떤 가래나 이물 같은 거를 반드시 손을 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한 배려. 예, 기침 예절 말씀해 주셨고요. 자, 송 원장님도 간단하게 마지막 정리해 주시죠. 네. 요즘 이제 감기 걸리고 나서 열이나 뭐 이런 것들은 없는데 계속 기침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침 막 2주, 한 달씩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의외로 한약 딱 한 일주일에서 2주만 먹으면 금방 낫는 경우들이 있어요.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얘기 드리는데 그게 이제 굉장히 심하고 힘들 때는 병원 가셔서 약 한 제 지어 드시면 금방 떨어질 겁니다. 자, 오늘 유대산 씨 고생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기 꼭 나으시고요. 네, 안 그래도 오늘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새로운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새로운 지역에 가게 되면 뭐 볼거리, 즐길거리 다 중요하겠습니다만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식도락 여행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아름다운 풍광에 맛있는 먹을거리까지 그야말로 이곳만한 천국이 없다고 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맛고요 시간에서는 광주로 떠나볼 텐데요. 광주에서 맛볼 수 있는 특별한 삼합, 그 환상적인 궁합을 지금 맛보러 함께 떠나보시죠. 오늘은 뭘 먹을까에 대한 고민은 이제 그만. 전국의 맛을 찾아 떠나는 여기 맛고요. 지금 출발합니다. 무등산 전기받은 예향의 도시 광주광역시. 전라도의 맛있는 음식은 여기 다 모였다. 홍어부터 떡갈비, 그리고 남도 한정식까지. 광주 유명한 음식 뭐가 있어요? 삼합이요. 광주하면 삼합이죠잉. 광주 시민들의 추천을 받아 삼합이 유명하다는 곳으로 찾아간 제작진. 장정 3명이 한꺼번에 서빙해야 하는 이곳의 삼합. 삼겹살, 관자, 전복, 서비스 바지락탕까지 일반적인 홍어 삼합이 아니다. 저희 삼합은요, 문어, 그다음에 삼겹살, 그리고 갓김치입니다. 주로 남해에서만 잡힌다는 돌문어만 취급하는 이곳. 대문어에 비해 몸집은 조금 작지만 쫄깃하면서도 부드러운 식감은 그대로. 맛있어도 뒤지지 않는다는 요 녀석. 여기에 국내산 삼겹살을 함께 올려서 고기만이 갖고 있는 육즙으로 고소함 추가. 그리고 여수의 명물 갓김치까지 함께 구워 차례대로 올려주면 이곳만의 문어 삼합 완성요. 갓김치, 고기, 문어를 한꺼번에 한 입에 영양은 2배, 감칠맛은 곱하기 4배. 진짜 맛있어요. 고기랑 홍어랑 김치 이렇게 삼합을 많이 먹는데 이거 되게 색다른 거거든요. 문어는 탱탱하고 삼겹살은 약간 부드럽고 갓김치의 아삭함이 재밌는 식감인 것 같아요. 문어 삼합의 핵심 포인트는 바로 요 문어종. 다른 곳과 차별화를 두기 위해 이곳에서는 늘 살아있는 돌문어만 손님상에 올린다는데요. 때마침 가게 앞에 도착한 물차. 씹는 맛이 살아있는 탱탱하고 쫄깃한 돌문어의 비결은 새벽에 잡아 올린 문어를 당일 바로 오후에 들여오는 것. 완도에서 온 돌문어입니다. 범빈들하고 지금 직거래해가지고요. 바로 가지고 오는 겁니다. 요 문어가 몸에 그렇게 좋다면서요. 문어에는 타우린이 풍부하게 들어가 있고요. 고단백, 저칼로리 식품의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타우린 같은 경우에는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되고요. 두뇌 활동을 원활하게 해주는 데도 매우 도움이 됩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바닷속을 자유롭게 헤매던 돌문어는 손님이 찾아오는 순간 바로 불판으로 직행.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요염한 자태는 잠시. 이제 손님들 입속으로 들어갈 일만 남았다. 신선하겠다. 그리고 몸에도 좋을 것 같아. 문어 사밥의 돌문어는 맛보기일 뿐. 돌문어 맛을 제대로 느끼고 싶다면 통으로 즐길 수 있는 메뉴 바로 돌문어 숙회 나갑니다요. 그런데 말입니다. 냉동 상태의 문어를 넣는 사장님. 아니, 숙회는 살아있는 걸로 해야 제맛 아닙니까? 아니, 이렇게 한꺼번에 여러 마리 삶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문어 육수입니다, 바로. 네. 매일매일 10마리 이상씩 삶은 문어이기 때문에 간을 따로 하지 않아도 짭조름하고 깊은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문어 육수로 먼저 국물을 낸 뒤 진짜 주인공 등장. 살아있는 돌문어가 육수에 붕덩 담궈지고 이제부턴 불 조절과 시간 싸움이라는데 문어의 식감을 좌우하는 것은 문어의 삶는 시간입니다. 똑같은 그람수여도 문어의 상태에 따라 또 1~2분 정도 추가될 수도 있고요. 네. 뭐 타이머를 맞춰는 놨지만 문어의 상태를 봐가며 건질 타이밍을 보는 사장님. 자줏빛으로 알맞게 데쳐진 돌문어. 손님들에게 진료감을 주기 위해 접시 위에 올려 통째로 나간다고요. 적당하게 식은 돌문어는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각자 취향에 따라 장에 찍어 먹으면 오케이. 돌문어 한 마리의 희생으로 행복한 맛 보는 손님들. 살아있어요. 사장님 노하우가 담긴 이곳만의 돌문어 숙회. 맛이 어떤가요? 살아있는 문어를 삶아서 그런지 너무 식감도 좋고 입에서 살아있는 것처럼 바다 향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맛있어요. 문어라면 하나만 주세요. 마무리로 라면이 빠지면 완전 섭하지라잉. 달달한 매운 라면에 가리비, 홍합, 꽃게, 새우, 문어까지. 라면과 각종 해산물이 만났으니 맛이 없을 수가 없지라. 그리고요 국물이 좀 더 시원하고 얼큰하고 좋은 것 같아요. 여기 맞고요. 공식 홍보 찬스 고 찬스. 제한 시간 15초. 가족과 함께하는 건강한 식사와 지인과 함께하는 즐거운 술자리를 모토로 항상 매일매일 신선한 재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시 없어요. 3초. 끝났어요? 끝났어요. 시간이 많이 뒤에 몇 대 안 되거든요. 다시 한 번만 할게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한 번밖에 촬영이 안 돼? 돌문어를 그대로 즐기고 싶다면 숙회로, 특별하게 맛보고 싶다면 삼합으로 입맛 따라 취향 따라 돌문어를 즐겨보세요. 자, 주부의 위치에서 네. 본인에 대한 자기 발전도 하면서 뭔가를 해보고 싶은 뜨거운 열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의 벽에 막혀서 뭔가 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이 시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가방 하나로 네. 대박 신화를 이루면서 일과 가정,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창업 성공 스토리를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계절에 따라 옷과 신발은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패션 아이템 가방. 하지만 기분에 따라 분위기에 따라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는 만큼 하나의 패션 트렌드로 자리 잡았는데요. 저희 가방은요, 약간 패션이기도 하고 자기의 자존심을 좀 세워주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항상 옆에서 메고 다녀야 되고 가지고 다녀야 되는 거? 패션 아이템이자 생활 필수품인 가방. 월 매출이 얼마나 정도 나와요? 순이익은 한 1,000에서 2,000 정도? 가방 하나로 대박 신화를 이뤄낸 강유진 대표의 성공 스토리를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리포터 한지영입니다. 여자의 로망하면 바로 가방과 구두가 아닐까 싶은데요. 제가 오늘 찾아갈 이곳에요. 예쁜 가방이 아주 많다고 합니다. 어떤 가방이 있을지 빨리 한번 가보시죠. 찾아간 곳은 경기도 김포의 한 아파트 단지. 이거 가방 만드는 곳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아파트 단지예요. 주소 확인하셨어요? 확인하셨다고요? 여기 아닌 것 같은데? 네, 맞대요. 제작진의 말을 믿고 일단 초인종을 눌러봤습니다.
실례합니다. 네. 아니, 여기 가방 만드는 곳이 맞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가 가방 만드는 곳 전 강유진 대표입니다. 청순한 외모의 반전 카리스마, 주부 창업 성공 신화 강유진 대표. 집 안으로 들어가 봤는데요. 일반 가정집과 크게 다르지 않은 풍경에 방 안에는 침대와 가구들이 놓여 있고요. 게다가 귀여운 남매가 반겨주는 이곳이 정말 가방업체라고요. 가정집이자 작업실이자 스튜디오 개념의 공간이에요. 거실 한편 작은 공간에 진열된 가방들. 심플하면서도 세련된 디자인에 실용성까지 두루 갖춘 그야말로 제 취향까지 제대로 저격한 가방들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는데요. 지금의 대표님을 있게 한 가방이 있어요? 바로 이 마약백입니다. 마약백. 사고 또 사고 싶다는 일명 마약백은 2년 만에 누적 판매수 2만 장을 기록한 최고 인기 상품인데요. 2만 명이 들고 다닌다는 이 마약백, 네. 가격이 얼마예요? 29,000원입니다. 29,000원이요? 네. 아니, 3만 원도 안 되는 가격이에요? 네. 여자라면 누구나 하나쯤은 갖고 싶어 한다는 명품백에 전혀 뒤처지지 않는 품질과 디자인을 갖추고도 2만 원에서 5만 원대의 저렴한 가격을 자랑한다고 하는데요. SNS 후기와 입소문을 통해 인기를 끌기 시작하며 오픈 동시에 완판 기록. 월 매출이 얼마나 정도 나와요? 이번 달에는 크리스마스 선물 시즌이기도 하고 해서 순이익은 한 1,000에서 2,000 정도? 가방 하나로 억소리 나는 연매출을 올리며 대박 신화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2년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가정주부였던 강유진 대표. 부인의 능력과 열정을 아쉬워하던 남편의 권유로 디자인 전공을 살려 가방을 만들기 시작했다는데요. 제가 1인 기업이다 보니까 최대한 인건비 같은 게 안 들어야 되기 때문에 사무실 오피스 비용 없이 집에서 모든 걸 해결하고 단가를 낮게 소비자들한테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주부 창업의 성공 비결은 1인 기업이라고 말하는 강유진 대표. 가방 디자인과 제작, 판매는 물론 SNS를 활용한 고객 관리에 피팅 모델까지 1인 다역을 소화해내고 있는데요. 빨리 저 찍을게. 예쁘다. 네? 그래. 그 리포터분 한번 1일 모델 한번 해보실래요? 저요? 아, 제가 1일 모델이요? 아, 1일 가방 모델에 도전! 편안하게. 어떻게 하면 될까요? 편안하게 해주세요. 네, 팔에 한번 걸어주시겠어요? 예쁜 가방을 들고 이리저리 포즈도 취해가며 재능 기부에 나섰는데요. 어때요? 잘 어울리나요? 네, 저보다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가방이 확 사네요. 거기까지 하세요. 두 번째 성공 비결은 박리담에 안정적인 디자인으로 품질은 보완하면서 원가를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데요. 그래서 찾아간 곳.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인 기업 강유진 대표가 가장 많은 대화를 나누는 공간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하는 스테이크 단가 싸게 퀄리티 되게 좋게 해주실 거죠? 네네. 많이 팔게요. 많이 팔으셔야 돼요? 네. 서로 대화를 하는 그 자체부터 그러고 물건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시더라고요. 다 여태까지 다른 데도 제가 거래를 해봤는데 그중에서 제일 깐깐하신 것 같아요. 디자인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바로 원단. 천연 가죽에 가장 가까운 원단을 찾는 것이 관건인데요. 모든 과정은 수작업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 한 땀 한 땀의 정성과 열정이 가득 담긴 수제 가방. 가방으로 전하는 진심을 응원하는 두 번째 재능 기부 런웨이. 패션은 가방으로 완성된다. 저렴한 가격에 고퀄리티 가방으로 패션 리더 되세요. 12월 19일에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김현웅의 굿모닝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도 7시 3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화요일 아침도 역시 변함없이 굿모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